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이제 안경 벗고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코스피도 3,220선을 좀 회복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의 급락분을 이번 주 다 만회해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이 좀 좋긴 한데 사실 계좌가 그렇게 또 다시 회복됐다는 느낌은 좀 없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김민성 의원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주도 산업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주도 산업이 없어서인지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다, 뭔가 좋다라는 느낌이 확 안 오더라고요. 네. 다음 이제 김진경 의원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역시 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좀 주도 산업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오늘은? 맞습니다. 지금 지수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사실 주도 산업만 올라갔고 지금도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좀 수급이 분배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계좌에 뭔가 효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만 수급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을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장이라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디가 될 건지를 좀 찾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초반에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소버린 AI가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도 산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개별 섹터에 대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좀 탐색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음 김진경 의원도 역시 종목에 좀 집중해야 한다라고 요약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시장 자체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이 조금씩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오늘의 경우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 차세대 칩 생산을 밝혔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은 좀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 또한 뭔가 시장 자체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더 보였었고 또 이 외에도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전체적인 분위기라기보다도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시장 자체에 대해서 뚜렷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 이제 뭔가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기대감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당분간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지난주 대비 좀 이번 주에 거래 대금도 많이 준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해봤고 이어서 바로 수급본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이 들어와야 종목이 오른다란 말이 있잖아요. 수급본부 오늘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좀 쏟아졌습니다. 이번 실적은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현지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2%의 약세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좀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걸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목관세 노이즈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은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위축된 걸지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장님 일어나시지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일어나시지요. 들어봤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새로운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좀 새로운 기대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진경 요원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럼 뭐 진펜트라나 뭐 신약 대비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는 꾸준히 이제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반영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미 한 차례 기대감을 반영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는 뭔가 다시금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주가를 좀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대감도 반영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생겨나야 되는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경우 우리가 뭔가 성급하게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지지선이라든지 어떤 좀 주가의 방향성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이제 CDMO 이 사업에 대한 진출을 알리게 했지만은 올해 상반기인데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연내 공장 부지 선정으로 계획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소식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정에 대한 어떤 좀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는 어디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일봉사로 보시면 17만 원 선을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17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수급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좀 초반에 많이 노출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술적 구간에서 17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께서는 그래도 대장님 일어나시지요라는 좀 평가를 주셨는데 네. 회장님한테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요. 이제 네. 시장에서 바이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바이오 섹터가 가려면은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메가 트렌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바이오가 진짜 강하게 움직였는 사이클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서 17년도, 이 17년도, 18년도 넘어갈 때 사이클이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바이오 사이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때 빼놓지 않고 움직였던 게 셀트리온이었고, 일단 상징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진짜 좋았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최근 들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얼마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이오는 오지 않았고, 본격적인 바이오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상징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바이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4%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고 CDMO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으로 좀 수급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이탈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0%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겁을 주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바로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초기에는 약간의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노이즈가 나타나는 산업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250%가 진짜 부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가 250%가량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자국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러면 여론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기업을 이제 배제를 하면서 CDMO 사업이라든지 CMO 사업을 한국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세를 250%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선택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지출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차 이제 늘리겠다라고 겁은 주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품목 관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재고를 한 2년 이상 버틸 수 있게끔 이미 확보를 해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CMO에 대한 공급망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DMO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CMO 위탁 생산도 이미 공급망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바이오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고개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이오의 대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좀 의료비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자국민들의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타코 형식으로 좀 관세를 좀 줄여주기를 바라면서 좀 바이오의 대장이 일어서야 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쿠키런의 인기가 해외에서 좀 빵 터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5거래일째 들어왔고요. 오늘 10%의 급등 속에 5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쿠키런 같은 경우 오늘 장대 양봉과 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좀 쿠키런 해보셨나요? 전 옛날에 조금 해본 것 같습니다. 김진경 의원은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다 예전에 그 달리는 쿠키런만 해본 것 같은데 사실 아니 킹덤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달리는 거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달리는 쿠키런만 해본 세대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 킹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오긴 했는데 이 킹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렇게 매출까지 좀 올라간다. 좀 이런 결과는 고무적이긴 한데 먼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쿠키런의 오늘자 상승 김민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로벌 IP의 도약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도 역시 IP의 도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쿠키런 따라 움직이는 주가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쿠키런 따라 움직이는 주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김민석 의원부터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역시 글로벌 IP로 좀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내 한에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랑 이제 글로벌 IP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에 대한 흥행, 제가 최근 게임은 못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좀 IP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는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키런이 해외 IP에 대한 흥행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4%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숫자로 증명을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고점이냐, 피크아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IP에 대한 성장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주년 이벤트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4배 정도를 더 썼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효과 때문에 미국 유저가 큰 폭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국내안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팬덤,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지금은 마케팅 비용이 많이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간 꺾이는 게 있었지만 이 마케팅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돈을 덜 쓰면서도 이 영업이익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채널을 하나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도부터 준비했었던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쿠키런이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도 3월 달에 판호 발급을 하고 나서 이미 이제 텐센트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도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인앱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는 것도 좋지만 텐센트를 한번 걸쳐서 여기에 대한 로열티로 좀 나눠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인앱 결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커다란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IP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커다란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결제를 좀 해야지 매출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 김진경 의원 역시 쿠키런 따라 좀 움직이고 있다. 런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사실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또 크게 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브시트 의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도 좀 이에 따라서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게임주의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 아니면 이제 주력 게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흥행하는지 얼마만큼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역시나 또 이용자들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데브시스터즈의 경우는 바로 쿠키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키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또 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도 확장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소식도 나왔지만은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 또한 좀 여러 가지로 좀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나 좀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또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인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은 추세적 흐름이 이어지겠지만은 일단 오늘의 경우 이제 주가가 다소간에 좀 오른 상황 때문에 사실 신규 진입의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자분들에 따라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 쿠키런의 경우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차익실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축소로 해 나가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이번 주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하면서 조금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김민성 의원께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최근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한 상태더라고요. 오늘 네. 네오 위주도 보니까 좀 50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던데 게임도 오히려 좀 중국발 기대감 받고 있는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텐센트랑 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과거부터 이제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호 발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이 또 에이펙에 오느냐 그리고 에이펙에 오는 거를 바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전승절에 와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게임도 판호 발급을 통해서 더 많이 컨텐츠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거를 텐센트 그룹들이 또 한국 기업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통해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텐센트가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최근 들어서 중국 얘기 나타나면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데블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텐센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차라리 유통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판호 발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빠르게 유통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명확하게 좀 유통망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최근 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 중국과의 연계성이 있는 쪽들로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는 애플과도 계약을 체결했죠. 소니가 애플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를 수주한 겁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호재가 이를 눌러버렸고요. 삼성전자가 2.4%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8월 처음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좀 혼재하는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두 분의 분석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석 의원부터 오늘 삼성전자의 분위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10만 전자를 외친 지가 4년 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긴 길었네요. 4년 반이나 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김진경 의원은요. 네, 관세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는 좀 가자라는 좀 희망적인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갔으면 지금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차세대 칩에 대한 공급망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한국에서 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다른 국가에서도 다 포기했었던 낸드 플래시를 개발에 성공한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낸드 플래시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은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를 끄더라도 내용이 저장될 수 있는 이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혁신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최고고, 다시 한번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새로운 상용화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HBM에 대한 모멘텀을 못 가져간다라고 해서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 다시 한번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400단짜리 낸드 플래시를 상용화를 하자라고 요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400단짜리 낸드 플래시가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10만 전자를 가도 사실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 테슬라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글로벌 CEO들과 만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커다란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8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10만 전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킹의 귀환과 함께 좀 8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까지 가는 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김진경 의원은 관세가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무리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좀 최애국의 지위로 좀 방어막을 좀 하고 있더라 하지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관세에 대해서 긴장감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앞으로는 좀 당만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관세에 대한 불안감,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그동안에 많이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생각보다 크게 좀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을 통해서 관련된 소식으로 좀 부진을 만회를 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저는 이러한 추세만 좀 그려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11선,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주가 자체가, 이평선 자체가 지금 정배열로 좀 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정배열 추세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가 일단 이런 추세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 선 도달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 해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추가 상승을 얼만큼 빠르게 할 수 있을지도 좀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민석 의원께. 네. 사실 이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자면 SK하이닉스를 또 안 짚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최근 삼성전자는 그래도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선 계속해서 좀 복귀를 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가나 싶었는데 좀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확실히 관심도가 삼성전자로 이동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본업단에서는 하이닉스의 매력도가 계속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는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사실 좀 더 속도감은 결국에는 SK하이닉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게 이 영업이익률이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HBM이기 때문에 40%대가 나오는 거는 정말 상품 이익률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원래 마진율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제가 요새 들어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GPU를 팔려면 HBM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매 단가를 올려도 사실은 엔비디아는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품목 관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한테 지금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건드리지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성을 보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뭐 200조 이상 매출이 높아도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만큼 수익성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속도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가치만 하더라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8만 원까지는 보자. 우리가 7만 원대 돌파 유무 여기서 갑자기 세론을 이어지면서 6만 원대로 떨어지면 약간 걱정이었었는데 7만 원대를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한 8만 원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이 관점이고요. 결과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는 뭐 단기에 그래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스카를 제한한 후 첫 미해군 MRO 수주를 HD 현대중공업이 따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하나오션에 이어서 좀 두 번째로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4%의 강세를 보였고요. 40만 원을 찍고 다시 또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실적 모멘텀 뭐 하나 빼놓을 게 정말 없는 쪽이기도 한데요. 먼저 김민석 의원은 오늘 한국조선해양의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단순한 수주가 아닌 산업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흔들림 없는 조선주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흔들림 없는 조선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주가는 정말 흔들림 없이 편안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좀 포모를 겪는 좀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때 조선주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남은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정시 때마다 관심을 좀 더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선주의 경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 조정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주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도 이제 조선주에 정말 좀 끊임없이 달려온 부분이 바로 조선주인데 하반기 들어서도 이제 조선주의 상승 흐름,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잘 타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짧게는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조선주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자회사들 일을 잘합니다. 바로 HD 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자회사들이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조선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이고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 너무나 역할을 잘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단기적인 시선보다도 좀 더 꾸준히 우상향을 흐름으로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평선이 지금 정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이제 추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21선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61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선주들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반기까지도 좀 꾸준히 해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순 수주가 아니라 이게 산업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주셨네요. 네, 이게 HD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는데 그 모회사가 더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런 해석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투 군사함을 수주를 했는데 한 척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로 한 500억 정도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척 이제 수주했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마무시한 펀더멘탈이 바뀌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을 만든 HD 현대중공업보다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프로젝트 유의미한 소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선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까지 공부를 해야 돼서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이 진짜 똑똑한 제안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에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해가지고 미국 안에서만 미국인이 MRO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존스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배를 가져간 다음에 MRO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법안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존스법 예외 조항은 외교적 협정 조건이 있는 상황인 국가는 이제 우방 국가를 통해서 미국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MRO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외교적인 협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존스법을 피해가지고 한국에서 배를 MRO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에 대한 첫 사례로 지금 수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오션처럼 필리조선소에 대한 큰 돈을 써야지만 MRO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한국에서 선박이라든지 건조, MRO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를 증명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조선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군함 한 척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이 한 척을 시작으로 해서 20척이 될지 300척이 될지 그 부분 우리가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요소로 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작점이라서 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 이 조선주는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딱 한 줄 펴려고 짚어주신 것처럼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이 상징성까지도 가져간 수주였다라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본부, 이슈본부 두 가지 종목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작에 임해야 할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내일 우리 시장 오늘 꼭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내일은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저는 내일부터는 그래도 이 성장주에 대한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하면은 아직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성장주들이 지켜보자 의견 들어봤고요. 김진경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편차 심화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역시 두 분 다 좀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또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넘어가 보기 전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 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 한국전력. 네. 지난 7월 11일 날 매수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목표가 5만 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4% 좀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기다려도 되겠죠? 네, 제가 처음에 한국전력 가져왔을 때 7월 달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올리는 동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8월 달에 전기세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실적을 제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금 시즌에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2분기, 3분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5만 원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3분기 홀딩 5만 원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단 김진경 요원도 8월 1일에 매수하셨던 좋은 사람들이 최고가 기준 수익률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 그 직전 찍고 좀 내려온 게 아쉽긴 한데 지금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 실현할까요? 네. 일단 남북 경업주들의 경우는 일단 주가를 좀 자극할 만한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특성상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장중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적으로 입절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최종 손절가의 경우는 1,9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손절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1,900원으로 수정하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민성 요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성장주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원천 기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제 대행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피지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동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개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인프라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유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고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보면서 목표가 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요원도 시초가 공략 좀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제를 대량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2차 전지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사실 중국에서 천연 흑연 원료인 구연 흑연을 들여와서 응급제를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름 내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산 인상 흑연을 가져와서 이 구연 흑연 그리고 흑연 응급제까지 생산하는 탈중국 흑연 밸류체인을 좀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좀 더 추가적인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비중국산으로 전하는 움직임의 기대에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의 IRA 규정사 2027년부터 바로 중국산 흑연을 쓰면 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흑연의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라든지 일본산 흑연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 충분한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1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6천 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오늘장, 내일장 전략 꽉꽉 채워봤는데요. 내일장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